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2017년 3월 12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 녹화를 하기 전에 이제 마사회 공지사항을 이제 클릭을 하고 딱 왔는데 반가운 소식이 떠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에. 페로비치 기수가 6개월 연장 탔어요. 6개월 연장 탔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하도 잘 타고 또 페로비치 기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좋은 배당들 맞췄을 때 글 제목을 이제 히트수를 좀 많이 얻으려고 글 제목을 페로비치 귀화하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페로비치 기수는 귀화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쿨을 먼저 귀화시켰어야죠. 아니 그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왔던 용병들 가운데 한국 경마에 가장 적응력 높게끔 타고 있는 기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박정현 기수는 용병 중에 어떤 기수를 제일 좋게 보고 또 제가 이제 용병들의 기승을 보고 느낀 거는 용병들이 그 기승을 할 때 보면은 그 코너를 돌 때 굉장히 무리 없이 가속을 붙여서 돌 줄 안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 기수들은 코너를 돌 때 최적으로만 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도를 붙여서 돌면은 원심력을 타고 밖으로 삐져 나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근데 외국 기수들을 보면은 코너를 돌 때 스피드를 붙여가지고 크게 돌지를 아는 그런 이제 무리 없이 크게 돌지를 아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외곽을 크게 돌면은 저거는 무조건 꼴찌했구나 했던 게 우리나라 경마인데 그 선입견을 이 일본 제가 지금 본 기수들 보면은 아베 기수, 우찌다 기수 그리고 마코토라고 있죠. 그리고 또 페로비치도 뭐 굉장히 지금 기승술이 좋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신지 기수가 아직 능력 발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신지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이쿠야스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 기승은 좀 우리나라 기수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기수 한 명만 얘기하더니 시간 많이 따먹고 있습니다. 성훈 의원은 어떤 용병 기수를 제일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지? 저는 선호하는 용병 기수는 역시 뭐 페로비치예요. 페로비치가 보여주는 능력이 너무도 좀 투철합니다. 뭐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끌고 들어오는 마지막 그 모습이 좀 그런데요. 제가 과거에 페로비치 기수의 고글을 하나 갖고 있어요. 외국 기수들은 고글을 뭐 우승을 하고 나면 이렇게 팬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좋은 기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페로비치 굉장히 좀 응원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뭐 6개월까지 연장이 돼 있고 그리고 좀 뭐 연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좀 안에서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래도 연장이 됐다니까 앞으로도 또 화이팅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화해갖고 이름도 제가 전한 게 있는데 김배로 이배로 두 김씨나 이씨 쓰기 싫으면 뭐 허씨도 좋아요. 허배로 이렇게. 어쨌거나 페로비치 같은 기수들이 많을수록 경마는 발전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일요 경마 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이 12개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성원님.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와와 여장부라는 마필인데요. 자이마필이 지난번까지는 뭐 이제 데뷔전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데뷔전에 대한 뭐 기대감은 조금 떨어졌던 마필인데 자, 이번 새벽 주기시부터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좀 잘 가네요. 분명히 전보다 훨씬 좀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역시 들려오는 내용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1번 와 여장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조희 위원. 네, 4번 비카 뮤직입니다. 지난번에 좀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능력 발휘를 해줬는데 외곽이 아니었다면은 뭐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 전개의 불리함을 분명히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입상을 했던 게 비카 뮤직인데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불안하게 입상을 해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만 7번 재롱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 말이. 단점이 뭐냐면은 대하시라고 그러죠. 뭐 그런 말보다는 이거 초속이 안 나와요. 초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종속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직전 두 번의 경주들이 얘가 좀 따라가기에는 좀 빨랐던 경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입상 찬스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 갑니다. 1000m 국 1등급 마필드 12회 접전 구도.
박정희 위원. 4번 새로운 군왕입니다. 이 말이 이제 대군왕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리아 더비까지 나갔던 말인데 그 말의 동생입니다. 새로운 군왕. 주행심사 때 보면은 이제 1위도 한번 했었지만은 주행 연습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걸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새벽 조교 때 보면은 점점 더 걸음이 늘고 있는, 역시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4점 하방에서 빠른 승부를 위해서 박오른 기수를 일찌감치 불러다가 주행심사부터 기승을 시키고 조교도 시킨 게 아닌가 하기 때문에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4번마 새로운 문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형은? 네,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낭만 스타인데요. 자, 이마필이 저는 출마 등록을 마치고 좀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굉장히 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필이 좀 뛰는 게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안해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으로 나가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좀 삐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기승하면 이건 분명히 이번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이 낭만 스타란 마필도 분명히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기본 사이즈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8번 신돌격이 새로운 군항은 연습주행 때 06초 1. 주행검사 때 공사초 받을 때가 06초 1 나온다는 게 아무리 두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좀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뛴다는 거. 원래 06초 넘어가면 능력 미달이에요. 예? 그렇죠. 이 연습주행이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건데 이 뺑기를 치네. 그죠? 예. 신돌경은 또 거꾸로 보면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줘 버렸어요. 얘는 거꾸로. 예, 앞에 나가서 다 보여줬고. 그 2차 왔던 애가 지난주에 경기를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망쳐버렸잖아요. 그냥 앞에 가서 그냥 싹 휘잡아 놨을 정도니까 걔보다 얘가 더 빨리 나갔으니 뭐. 그런데 이게 집 자체가 또 그런 집이에요. 신마승부도 약하고 또 매번 배당으로 가는 집이고. 그 다음에 골드화이트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컵한 말이고. 이게 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다 팔 놓고 하기도 쉽지 않고 텐 놓고 하기 쉽지도 않고. 예? 경주 쉬운 경주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못 끊냐면은 저도 박정혁 위원한테 점수 하나 더 주려고 합니다. 뺑키 때리 4번 잡으러 갑시다. 우리. 자, 3경주 갑니다. 1000m, 그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정혁 위원. 이게 참 조교로 말씀드릴 말은 제가 별로 없는 경우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세영 기수의 1번 플라잉 스톰이 다행히도 조교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말은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게이트가 불리한 마필이 아니에요. 최근에 뭐 선임이나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선행까지도 출하이를 할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000m라면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분명히 빨리 서둘러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성원이요. 네, 저는 3번 삼정 매그넘인데요. 최근 두 분의 경기는 1700m 거리에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다. 이마필이 능력이 막 세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요. 1000m 거리에서는 언제든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자, 열심히 기승을 해준다면 이거 분명히 좀 재밌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경주는요, 뺑기, 작전을 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한 번씩 때렸다 빠지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여유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갑자기 점핑했다가 사고를 점핑했다 내려 다시 왔고, 그 다음에 탄성 연발 같은 얘들도 마명은 탄성 연발로 쏴야 되는데, 이 연발로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탄성이 나오게끔 작전을 쓰고 있고, 파티타임도 마찬가지예요. 넣었다 뺐다 반복하고 있고, 모닝베베도 그런 급이고, 다 그런 애들이 작전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혼전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그 가운데 어떤 애가 작전을 쓸까요? 그래서 딱 쬐더니 황종우 나오네요. 배당 좋겠네요. 황종우 작전 들어간다. 한번 거기에 점수 줍니다.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서울 4경주 거리 1300m 그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오랜만에 좀 메인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는 오전장 자금을 좀 아주 한탕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 4경주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4경주 메인 승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하시면은 중반장 제가 현장 승부수 한 곳을 더 던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엎어치기를 할 거고 4경주에 적중이 안 됐을 경우는 그 경주에서 회수를 하고 또 한탕을 찍을 거예요. 이번 4경주
뭐 이어지는 부산 메인 승부 경주하고도 엮여 있기도 합니다. 제가 허찬진이 메인 승부를 잡는 거는 인기마 때리고 받치는 경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리는 마필 가운데 역시 불안한 인기마는 도려내는 걸 정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석을 지키고 공략가 들어가겠고요. 여기에 배당, 고배당이 될 수 있는 복병세력 한두를 플러스를 시켜서 오전장 강력하게 한 방을 한번 때려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동참을 하시고요. 오전장에 한탕을 찍고 중반장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경주에 가셔서 한탕을 더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부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우리 1000m 국내산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동. 오전장의 승부를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승기를 미리 잡아놓고 가는 게 훨씬 중반부, 후반부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은 오전장으로 한번 메인을 들고 갑니다. 특히나 서울 경마는 찍어먹기 한탕을 노리겠고요. 부산 경마는 인기마 정리를 싸그리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입상하면서 바람 부는 인기 마필들 모두 도려내고 3두 압축 구도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중배당 맞거나 아주 제대로 때리고 들어갈 거예요. 인기마에 쫄지 않고 간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도 쫄지 않는다. 중배당 이상이 나오는 배당들만 노리고 들어간다는 점. 부산 1경주 포커스를 맞춰드리고요. 역시 서울 4경주, 부산 1경주 제가 중반장에 노리는 경주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두 경주에 이겨서 오면은 대박이 날 거고 져서 오더라도 제가 충분히 챙겨드리게끔 중반장에 준비를 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자, 5경주 갑니다.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 상원이. 네, 저는 5번 가을의 전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 마필 같습니다. 지난번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 자, 이번 새벽주교 때 그야말로 발걸음 잘 나오네요. 등짝 김영gun 기수라면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 네, 박정희. 네, 6번 스카이 벨벳입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에 이게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막판에 분명히 이기는 걸음으로 봤는데 이상하게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말이 붙으니까 오히려 더 못 뛰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에서인지 몰라도 이번 새벽 조교 시에 딕시 헤일로라는 마필, 그러니까 못 뛰는 마필을 상대적으로 붙여놓고서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패턴의 조교 내용을 보였는데 스카이벨벳은 분명히 더 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스카이벨벳이 왔어야 됩니까? 박정희 위원한테는? 그렇죠. 네, 저한테는 이게 왔으면 저한테는 안 왔으니까 다행히. 이런 경주들이 그 시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왜냐면은 저는 스카이벨벳을 데뷔전에서 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소중한 만남에 브로드웨이신을 노렸는데 노렸던 애한테 깨지는 것만큼 처참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늦게 취입으로 올라올 줄 알았던 애가 앞에 붙여갖고 그냥 타길래 그냥 식은땀이 졸졸 흘렀던 그 경주에 브로드웨이신이 이겨줬는데 경마라는 게 그래요. 지금 박정희 위원도 지금 한탄을 좀 하는데 저도 이 심장이 시커멓게 문드러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코목으로 진 것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둑은 수순이고 경마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잘 잡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귀, 조교 내용 들어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브로드웨이 신 지난번에 뭐 견뎠는데 이번에 얘 견제할 말은 없어요. 얘도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견뎌야죠 또. 그다음 이경주 갑니다. 1300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고요. 성원이. 네, 저는 5번 세기 강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기 강자란 마필 지난번 현 등급에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수요일날 조성근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조교를 담당하지 않고 김호수 기수가 조교를 담당했느냐라고 제가 몇 번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8조에서 키크 미니스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10만대요. 이번 주 출전을 할까 그래서 노란 제킹으로 금주 제킹으로 훈련을 시행했을 때 그 당시 조성근 기수가 기승을 한 거예요. 자, 그 조교 시간이 겹치면서 하지만 키크미니스터가 출전을 포기를 했고, 이 마필은 세계강자는 원래 지금 조성근 기수가 기승하기로 돼 있던 부분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마필 상태 너무 좋고요. 자,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네, 10번만 아델에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외곽으로 빌려 있고 안쪽에도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좀 판단은 드는데 이 말이 이제 1억 2,500만 원짜리 말인데 사실 말값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했는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눈이 확 띄어질 정도로 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곽이지만은 이런 능력마라고 생각이 되는 말들은 이게 걸음이 터지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서 10번마 아데레이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백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인기 많은 7번 초등 스카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경주도 선행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됐던 액도 불패가 결코 약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거고 복병마 한두를 설명하면은요. 복병마 한두는 제가 지난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3번 월화독작 당분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랬던 말인데 지난번에 눈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경주에 같이 뛰었던 제너럴은 지난주에 1600 경주를 돌았죠. 참 웃긴 집이에요. 울줄리 마방도.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1600에서 그냥 배당판 바람 휙 불어놓고 그냥 대끼리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는 월화독작 뛰었던 경주에서는 작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출전하고 있는 시크릿 마리도 울줄리 마방 말 아니었습니까? 얘를 앞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지는 제너럴 갖고 모래를 쳐맞고 있던데 월화독작은 하여튼 그 경주에서 거의 2차권 대등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신경 쓰세요. 네, 2017년 4월 12일 1호 경마 서울 6경주 박종익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 이제 11번 미스터 챔피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난번에 정말 조교 때 보면은 조교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추천을 드릴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구력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말인데 결국은 이제 임규현 기수가 이제 이 말을 타고서 방심패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재결의 그 3개월 정지라는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문세영 기수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좀 입증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1번 미스터 챔피언은 일단은 세게는 봐요. 세게는 보는데 이번 경주는 어제는 이제 제가 적중 위주로 토요일 날은 꼭 적중을 하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메인 승부 출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경마는 물론 뭐 그렇다고 적중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중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중에 대한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고 역시 강한 거는 노림수예요. 노림수. 이번 경주에서 조금 덜 팔리는 마필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 마필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어요. 아마도 11번 미스터 챔피언에 붙여서 배당판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관심을 좀 덜 갖는 마필 두 마리에 대한 사연과 강력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미스터 챔피언을 축으로 가든 아니면 그 노림수 말을 축으로 가든 어찌됐든 노리는 마필은 미스터 챔피언이 아니라 아나짜리 두 마필이다. 복병마 두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그 복병마 두 마리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마건을 잘 디자인을 해갖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훈입니다. 자, 3월 10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 성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400m 국산마 4등급중 12마리인데요. 자, 이번 3경주가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좀 못 뛰었던 마필들, 실전에서 좀 아쉬운 내용들이 섞였던 마방의 이 탄식이 흘러나왔던 마필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런 마필들에 대한 내용 정리 가장 먼저 해놨고요. 그리고 마필의 각질을 변경시키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쏴보겠다. 아주 타이밍 제대로 잡고 준비한 노림수 마필. 자, 그 외에도 인기권에서 밀려있지만 굉장한 내용을, 기가 막힌 내용을 갖고 있는 아나짜리 노림수까지. 제가 골고루 좀 섞어놨습니다. 자, 편성 자체를 딱 보고 나서, 야, 이번 경주는 딱 걸렸다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 발휘할 놈, 정말 의지 확인된 놈,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된 마필, 그 마필, 노림수를 아예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통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에요. 제가 이 정도 광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배팅 들어갈 때 확신이 있다면
시원하게 배팅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 마필 축으로 해서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내용 좋은 마필들 엮어 가겠습니다.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성원의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황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7경주 갑니다. 1700m 그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종혁 의견. 예, 1번 나스카 프린스입니다. 승급전이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이게 방송할 때 우리가 이거 적중이 나왔던 걸로 방송 안에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제가 호찬진 의원이 아마 이 나스카 프린스를 추천할 때 이 사이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보니까 진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 승급전인데 충분히 1700도 돌파를 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번 나스카 프린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종혁 의원한테 제가 사이즈 있다는 칭찬까지 듣고. 좋으시겠습니다. 얘가 사이즈가 있다. 그런데 말이. 내 사이즈가 말이. 아니고. 나도 사이즈가 꽤 되는데 36 사이즈 이거야 나. 허리. 자, 성원이요. 네, 사이즈 있는 말 10번 대승비법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저는 사이즈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4월달에 이마필이 지금 마일컵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사이즈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검증 차원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번 뛰고 나서 4월달에 마일컵을 준비하고 있는 대승비법.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대승비법을 추천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좀 받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에 있다. 나이스카 프린스 대승비법. 이 사이즈 있는 말들을 제압을 하려면 비켜 레이저다. 비키라이. 지난번에 56은 좀 부담 중량이 과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상을 했던 그 당시 1월달 경주 때 클린업 스카이를 제압했던 그 걸음을 보이지 않고 느지막이 올라왔던 거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지막이 올라와도 돼요. 거리가 1700이니까. 그래서 7번 비키라이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기로 합니다. 16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저는 4번 프리키어인데요. 자, 이마필이 이제 승군전입니다. 거리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거리가 늘어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 자, 한 가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건 좀 유현명 기수가 오바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자, 이마필이 지난번 12월 말일날 입상을 못했던 전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볼 땐 유현명 기수의 그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이제 후일담을 좀 듣고 있었고, 자, 이마필이 부담 중량도 줄어들었고, 거리 늘었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박정희. 네, 7번만 에이스파워입니다.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강하게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마방에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흘러나왔던 내용 자체가 그랬는데 이 말이 늦발했어요. 늦발하고서 막판에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놀랬고 아마 마방도 놀랬을 겁니다. 이번 주에 거의 매일 발주 연습을 시도를 하면서 강구보시의 탄력감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 매일 발주 연습을 했기 때문에 6번 성산질주라는 마필이 선행을 간다라고 해도 아마 그 바로 뒷선에서 2선대에서 강력하게 선입작전을 펼칠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제 추천만은 3번 델마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이게 걸린 말들 따라가면 부산이 당하기가 쉬워요. 원래.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메인 승부를 더비에이스를 놓고 쳤던 경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비에이스를 놓고 모닝 코리아, 그 다음에 인류스타죠. 미르코 기수가 기승했던 그 말로 제가 두 방에서 상황을 냈던 경주를 기억하고 있어요. 더비에이스를 축을 놓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애가 꾸역꾸역 안쪽에서 그냥 타고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델마의 기적인데 30점 하방 말들이 이렇게 좀 뭔가 보여주면은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안 보여주고 있다가 때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변화가 온 델마의 기적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기로 합니다. 1700 국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정입니다. 네, 10번 승리사랑입니다. 끝번 신청을 했고 지금 승급전에도 불구하고 아마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역시 새벽 조교 때 충분하게 데뷔를 해놨고요. 이 말은
사실 뭐 1700을 계속 뛰어왔단 말인데 하위군에서도 일부러 그 1700을 골라서 뛰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장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고요. 상위군으로 올라갔지만은 상대 자체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5군에 있을 때나 4군에 있을 때나 이 말은 마찬가지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예, 성원. 네, 저는 9번 태양의 전설인데요. 이 마필 역시 승군전을 치릅니다만 마필의 이 기본 사이즈가 굉장히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기생하는 이혁 기수도 이 마필에 대한 이 애착이 굉장하더라고요. 자, 이 마필 뛰는 거 보면 예전 그 JS 홀드가 굉장히 좀 생각나는데 아마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번에도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좀 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사실 추천마들을 지금 2마리를 9번, 10번을 냈는데 저도 추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데 각질로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뒤에서 올라오니까 몬스터 퀸인데 어쨌거나 뒤에서 올라온 놈 중에는 이놈이 제일 낫거든요. 근데 요즘 주로가 뭐 거의 앞에서 끝나고 특히나 이렇게 각질이 뒤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인기를 끌 경우 늦게 올라오는 타임 때문에 물 먹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천마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7년 3월 12일 일호경마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후반부가 되겠는데 요경주는 제가 그러니까 관리 마필이라고 하면 상당히 웃겨요. 왜 그러냐면은 전 마필을 조교를 다 보고 전 마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또 전경주를 다 복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마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웃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승부마예요. 승부마. 승부마가 여기 한두가 있어요. 제가 메인으로 한번 화끈하게 적중을 드린 적도 있는 마필입니다. 정확히 그 마필에 대한 행보라든가 그 마필에 대한 어떤 그 리듬이라든가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말보다 분명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겠죠. 이번 경주 제대로 된 그 마필에게 제대로 된 찬스가 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아직 뭐 인기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혼전양상으로 대두가 될 텐데 우리는 강력한 노림수 마필 한두입니다. 인기권에서 밀려 있을지 당일날 좀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는 경주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믿는 말 놓고 우리가 역시 적중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부산 오경주 후반부 경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200 그거 오픈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가 되겠네요. 1200m로 펼쳐집니다. 자, 한 마리씩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원형부터 추천만 한두 내죠. 네, 이번 주 마주협회 장배 출전하는 마필들을 내용 정리하면 내용 다 좋습니다. 뭐 대상 경주고 다 한 번씩 열심히 해보겠다고 뭐 서로 상대 마필 뭐냐 이러면서 마지막 출마 등록장까지 오늘 그러니까 가장 좀 대두가 됐던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외곽이든 안쪽이든 무조건 추천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12번 고저스 드림입니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7시 10분인가요? 그 뒷직선주로 고저스 드림 문세영께서 호흡 맞추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눈에 확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 뒷직선에서 나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방의 내용들이 모두 다 좋다면 저는 제 눈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박정희요. 5번 해바른데요. 제가 사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 대상 경주 승부로 잘 안 가는데 이 세계일보에는 제가 자신 있다고 승부로 갔었어요. 해마로 놓고 때렸었고 깨졌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이 말을 조교를 하는 거 보고 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착각이었죠. 해마루를 못 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타기가 힘든 말입니다. 이 해마루가. 그러니까 최보변 기수는 이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기수인데 역시 김영군 기수가 이 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안 됐다. 복귀를 해봐도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해마루가 이번엔 최보변 기수 안장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타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 경마가 1200 경주 특히나 상위군으로 갈수록 따닥 막건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줄서기 막건으로. 선행도 그냥 선행 선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줄서기 막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 잘 봤어요. 성원 의원이 고저스트림을 추천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천지스톰이 있는데 고저스트림으로 지금 가갖고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보자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레이지 위너란 말이에요. 오레이지 위너 이놈은 지가 먼저 나가서 거의 들어왔단 말이에요. 못 나가서는 죽었고 얘도 지금 열심히 뛸 거고 뭐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해마루 뭐 천지스톰도 열심히 뛰던데 저는 정규하고 상관없이 지능력대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말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저하고는 뭐 사대가 한 번도 안 맞았던 말입니다. 사실은 추천하면 빠지고 빼면 와서 깨고 글로벌 퓨전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 퓨전을 보는 이유는 앞선이 죽어서 얘가 날라온 적이 없어요. 보면은 선행마가 버티는 경주에 날라왔다는 거는 보면 자력 추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자력 추입이 예전부터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왜 깨졌냐 그러면 지난번에 기립 늑발하면서 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일단 1초 가까이를 기립 늑발하는 순간 얘는 아무리 잘 뛰어도 그 빠른 페이스를 따라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페로비치예요. 자력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갑니다. 1800m 혼합 3등급 핸디캡 바우프트 접전구도 박정입니다. 네, 4번 글로리 알파입니다. 이 말이 이제 고배당을 2번 내고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도 좀 놀랐던 게 선행을 이제 못 가는 순간 제가 사실 당시에 그 뿌든 놓고 글로리 알파도 추천을 드렸는데 글로리 알파는 좀 안중에도 없었어요. 얘는 좀 이제 아웃이구나. 다른 마필을 뭐 적중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이제 뿌듯하고 어떤 말이 들어오나 이렇게 봤는데 글로리 알파가 막판에 올라오면서 3착을 하더라고요. 역시나 말 상태가 좋다라는 게 이게 추입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번 경주를 보면 선행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글로리 알파는 여전히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또 한 바퀴 돌아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원이요. 네, 8번 뿌듯입니다. 참 재밌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거 울줄이랑 얘기하면서도 한참 좀 웃었던 마필인데요. 지금 2등만 5번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원래 1등을 했다가도 2등이 내려왔던 그 뿌듯이에요. 거리 상관없고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능력 굉장히 좋은데 2등만 5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울줄리가 웃습니다. 이번에도 2등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본 능력 충분한 마필이고요. 2등 6번이면 어떻습니까? 입상권 한 자리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마리씩 한 집에서 나왔죠? 5매 행운 만남, 그죠? 그 다음에 벌마소년 글로리 알파. 글로리 알파하고 벌마소년의 작전이 볼만할 것 같네요. 또 백광열 마방이기도 하고. 사실은 글로리 알파나 벌마소년이나 다 지난번에 약간 냄새가 나게 탔었어요. 2마리 마필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당연히 저도 감량 이점 있는 글로리 알파를 주는데 혹여 뒷방 맞기 싫으니까 이번도 조심을 좀 하셔라.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3월 12일 10경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1800m고요. 2등급 총 14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의 인기도는 불을 보듯 뻔하게 혼전 양상입니다. 너도 나도 해보겠다. 1800에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마가 간다고 해서 다 되나요? 아니죠. 열심히 가지만 안 되는 마필들 우선적으로 걷어내고요. 어설프게 인기를 얻지만 택도 없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 또 걷어냅니다. 정말 딱 필요한 마필들만 엮어가면서 때릴 일요일 메인 승부처인데요. 일요일에 아마 좀 앞선 대상 경주도 있고 좀 어수선했을 겁니다. 자, 우왕장 터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일요 경마. 자, 10경주쯤에 제대로 한구를 때려낸다면 일요 경마는 무조건 이깁니다. 일요 경마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전반부터 흘러나오는 거 잘 보시고 자, 10경주 성원이 준비한 마필 여기다 때리면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려서 먹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경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전반부에 좀 잘못되신 분들도 성원을 믿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마필들 현장 속보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박정입니다. 참 이 말은 제가 애증이 좀 있는 말입니다. 데뷔 때부터
굉장히 좀 이 말 자체를 크게 뛸 거라고 보고 계속 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계속 못 들어오더라고요. 사연이 좀 있었는데 8번마 에이스 러너입니다. 예, 아직도 이 말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은 저는 좀 확실합니다. 이 워블린의 자마로 감동의 바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그랑프리 우승마와 이제 그 북의 혈통의 형제만데 이 말 자체가 스피드 혈통이에요. 스피드 혈통인데 체형 자체는 아주 지구력이 막강한 탄탄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대기 만성형의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새벽 저것 때 좋더라고요. 8번마 에이스 러너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성훈. 네, 저는 7번 갈라켓인데요. 나올 때마다 인기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입상을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 편성을 좀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드디어 갈라켓이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나면서 아주 강한 의지까지 7번 갈라켓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기수 바꿨습니다. 1번 페나코바가 되겠고요.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의지가 좀 결여된 듯한 모습입니다. 타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매번 어떻게 다 끌고 입상을 합니까? 경마가 뭐 인기마들 싸움만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 눈에 안 걸리게 좀 열심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지근하다, 말머리가. 그리고 또 게다가 진로까지 문제가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아나한테 아마 진로가 맥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문제, 의지 문제 여러 가지가 좀 결여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기수 카드까지 매몰차게 이상의 기수로 쓴 걸 보면은 빠따지를 좀 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1번 페나코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시작 전입니다. 저희 녹화 방송이 일요일 끝나는 시점이 지금 목요일 저녁을 가리키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 날 탄핵 결과 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금토일 모두 현장에서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박정혁 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 성원 위원, 그다음에 허찬진 힘을 좀 몰아주세요. 방송 저희만큼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방송도 거의 그렇게 드물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 알짜를 다 이렇게 적으시고 ARS는 다른 사람들 거 듣고 이런 거는 대반이에요. 안 들으시는 건 몰라도 안 드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안 드시겠다는데 근데 들으시는 거면은 저희 셋 이용을 해주셔야 저희도 힘이 나죠. 자, 좋은 결과 갖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